오늘 뉴스탑10은 정말 오랜만에 먼저 여권 내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을 상징했던 대표 주자들, 이른바 김장연대, 김기현 당대표와 친윤계 핵심 장제원 의원일 텐데요. 저희가 3위와 1위를 만나보기 전에 오늘 뉴스탑10 사진 한 장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진부터 만나볼까요? 고개 숙인 장제원 의원, 굳게 닫힌 국회 김기현 대표의 당대표실, 상징하는 바가 오늘 제법 있는 두 장의 사진을 한 화면에 합쳐봤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역시 이번에도 2인자의 저주가 통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대 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의 2인자들이 겪는 그 어떤 어려움, 그게 있는 거거든요. 즉 1인자의 어떤 잘못과 책임은 사실 2인자가 져야 되는 그런 숙명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뭐 자타공인하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또 실세로 통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비서실장까지 역임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김기현 대표는 형식상 보면 지금 사실상 여권의 2인자 격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이건 결국은 아마 전체로 아마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인기가 좋았다면 뭐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윤석열 정부가 지금 전적으로 국민들에게 인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결국 그 책임을 대통령이 질 수 없으니 지금 일단 2인자들이 일단 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인은 뭐 일단 지난번에도 임명직에 나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가진 게 이제 지금 국회의원이 하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내려놓겠다, 이 선언을 한 것이고, 또 거기에 지금 맞물려서 김기현 대표도 오늘 하루 종일 일단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는지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김기현 대표에게도 지금 선택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정권 이 정권의 인기도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이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2인자의 어려움 얘기를 이현정 의원이 크게 한번 짚어주셨는데, 단 두 장의 사진이 오늘 정치권을 관통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불출마 선언 이후 고개를 숙이고 기자회견을 마치는 장제원 의원, 인사하는 장제원 의원과 굳게 닥친 당대표실. 먼저 장제원 의원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 의원의 오전 10시 불출마 선언문은 1분을 조금 넘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장 의원 핵심만 준비한 것 같은데요. 이후에 기자들이 따라붙어서 질문을 몇 가지 하니까 장제원 의원이 몇 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 장제원 의원의 목소리를 좀 더 길게 들어보겠습니다.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의 촌성 승리를 응원하겠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국회의원직에 대한 미련도 정치에 대한 아쉬움 때문도 아닙니다. 또 한 번 백의종군의 길을 갑니다. 이번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공직인 국회의원직입니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선 위기감이 좀 가장 크다고 느꼈기 때문인 건가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 성공이 가장 절박한 문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 남은 거라도 다 내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마음이죠. 중진 의원들이 내려놓는 게 그래서 근데 그거는 제 거취를 제가 결정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총선 승리 위해서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참 너무너무 감사한 지역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또 사죄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쉬고 싶어요. 대통령과 상임 혹시 안 하세요? 고맙습니다.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거취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저 목소리가 오늘 장제원 의원이 기자들 앞에 밝힌 여러 내용의 핵심입니다. 또 한 번 백의종군의 길을 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공직인 국회의원직,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 믿는다. 저를 밟고 윤석열 정부 성공하길. 대략 1분 20초간의 짧은 회견을 했는데 최병무 의원님, 이 정도면
국민의힘 혁신의 신호탄이 될 거라고 보세요? 사실 아시다시피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요구한 것은 뭐 영남 중진, 친윤, 지도부 뭐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예. 그런데 아마 그 일반 유권자들도 그 요구가 다 관철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었을 것이고 그 중에 핵심이 김기현 대표와 아마 장제원 의원 정도라고 거기에 이제 뭐 한두 명 더 있다고 한다면 뭐 친윤이라고 하는 뭐 권성동 의원이나 뭐 이 정도를 얘기하지 않았을까? 뭐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아무도 호응을 하지 않아서 그 어제 사실은 그 공식적으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활동을 종료를 했죠. 그렇죠. 혁신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매체들이 혁신이 뭐 빈손 종료 뭐 이런 식으로 그 타이틀을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혁신위가 뭐 이거 그냥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니까 혁신안 자체가 뭐 좌초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기도 했었고. 예. 근데 그게 끝나는 날 이제 장제원 의원이 바로 그날 저녁에 페이스북에다 올려서 본인 불출마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결국 혁신안이 그 다 죽은 줄 알았던 혁신안이 살아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혁신에 대한 신호탄 이런 이제 평가가 있는 것인데. 그러게요. 자, 그러면 장제원 의원이 지금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갔는데 그럼 김기현 대표는 오늘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일까지 취소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뭐 나와서 뭐 본인이 대표직을 다시 수행할 수가 있을까요?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장연대 자체가 무너질 것으로 보이고 그럼 김기현 대표의 뭐 불출마든 아니면 뭐 또 다른 선택이든 어떤 식이든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예. 자, 그러면 앞으로 그럼 이런 것들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냐? 그 부분은 현재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저는 뭐 일단 김기현 대표와 장제원 의원 선에서 이 친윤 불출마 얘기는 상당한 정도로는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거라고 봅니다. 예. 거기에 이제 뭐 추가로 몇 명 정도가 더 한다면 그거는 금상첨화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최병무 의원 개인적으로도 이게 어느 정도 혁신위의 말을 끝나는 거의 그 지점에 이제 장제원 의원이 화답한 셈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 쇄신과 혁신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 어제 저녁부터 장제원 의원의 거취 불출마는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일단 장제원 의원이 알려지기로는 용산 대통령실에 총선 불출마 의지를 통보한 것 같고 어제 저녁 그러니까 저희 뉴스탑10이 끝날 즈음 이후에 장제원 의원이 본인 SNS에 이렇게 보면 아버지 묘소를 가서 참배하면서 저 잠시 멈추겠습니다라는 발언 이런 SNS를 올리면서 저 얘기가 바로 불출마를 시사하는 거 아니냐 산소를 찾아서 이제 아버지도 과거 이제 정치와 뭐 교육계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조간신문의 일부 인터뷰를 통해서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발언이 나왔고 실제로 오늘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불출마 선언을 한 장제원 의원입니다. 저 부친 묘소 참배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좀 많았죠. 어제 저 발언, 저 사진이었습니다. 내부 평가를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손정석 국장님. 네. 김기현 대표도 비슷한 결단할 수 있다. 이번 주가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김병민 의원, 하태경 의원 죽어가는 혁신의 불씨를 살렸고 자기 보신 정치 이미지를 희석했다. 유상범 의원의 얘기까지. 전반적으로 여당 의원들도 높은 점수를 주고 있네요.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 국민의힘으로서는 무언가 이제 큰 변화의 물꼬를 터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특히나 장제원 의원은 친윤 의원 중에서도 이제 핵심 중에 핵심 의원으로 꼽히니까 그동안에도 집중적인 어떤 이 타깃이 돼 왔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뭐 이제 버스 동원하는 등산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은 저항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지만 큰 흐름 자체를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최근에 뭐 보도도 됐지만 국민의힘 내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6석 그보다도 더 못 얻을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들이 커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른바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결단을 했으니까 다른 의원들이 다 잘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더 이제 확산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김기현 대표도 뭐 결단이 이제 불가피한 상황에 몰리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맥락을 갖고서 지금 가는 것이냐, 로드맵이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개인적인 하나의 장 의원의 결단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어떤 물꼬를 트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이제 동교동계가 집단적으로 예.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물꼬를 텄던 흐름 등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친윤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번 흐름은 약간 좀 이건 그때랑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큰 흐름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 정도거나 일단은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전체적인 맥락이 과연 있는 것인가에 약간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출마 선언 같은 경우를 사실 하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충격파를 주고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면서 그것이 새로운 변화와 쇄신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예. 이게 계속해서 불출마해라라는 요청이 막 빗발치고 거기에 못 이겨서 불출마 선언을 하고 지금 김기현 대표도 약간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을 선제적으로 해가면서 흐름 자체를 잡아가야 되는데 그 흐름에 약간 떠밀려가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것이 상대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여권의 전반적인 총선 전략의 큰 틀에서 움직여간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뭔가 좀 어설픈 뭐가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로 향후에 연결될지는 이후에 당 지도부 또 김기현 대표의 움직임 등등을 좀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제 다만 여당의 현역 의원 가운데 첫 불출마 선언 그것도 다름 아닌 친윤계 핵심 장제원 의원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희생해야 되고 가진 건 의원직 하나뿐인데 내려놓기로 했다. 이 조선일보와 인터뷰 혹은 오늘 기자회견 이현정 의원님.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어쨌든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이번 불출마 선언은 어느 정도 교감이 됐다고 판단할까요? 그러니까 뭐 제가 듣기로는 아마 좀 한참 전에 사실은 이제 대통령과 가까웠던 분들, 뭐 권성동, 윤한홍, 뭐 이철규 이런 분들과 함께 뭔가 이제 이런 뭐 거취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준비를 했었군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지금 총선이란 게 이제 이 윤석열 정부의 심판적인 성격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결국 민심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인지 수습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 뭔가 쇄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 절대 명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선택지를 할 것인지 자, 정책으로 지금 국민들에게 뭔가 획기적인 어떤 흐름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그동안 사실은 이 정권을 이끌어왔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 문제 예. 여기에 이제 지금 집중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왜 이뇨한 혁신위원회도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게 예. 결국은 친윤 핵심과 그다음에 당 지도부 그렇다면 당 지도부가 왜 그동안 그러면 대통령실과 등등에서 이런 민심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이렇게 국민적 인기를 떨어뜨리게 마련했는지 왜 강서구청장 선거에 김태우 후보를 공천해서 그런 일을 벌였는지 등등에 대한 뭐 것들이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필을 제대로 못하고 진언을 못했다 이 그렇죠. 말씀하시는 바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책임들을 전반적으로 지고 나가는 상황인데 물론 그 전에 사실은 친윤계 내부도 분화가 있었습니다. 예. 장제원 의원을 제외하고 윤한홍 의원이나 지금 권성동 의원은 상당히 지금 핵심에서 좀 멀어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분들까지 다 책임져라라고 지금 이제 뭐 있지만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남은 것은 결국 이제 영남 지역의 중진들 5선 뭐 이런 한 분들 과연 그런 분들의 이제 거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 그런 앞으로의 이제 좀 연쇄고리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날 대통령실 측에 불출마 의지를 전달했다는 그리고 혹은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부산 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재벌 총수들과 함께 갔던 이 부산에서 스쳐가듯 장제원 의원과 만났는데 당시에 이제 윤 대통령과 장제원 의원 간에 약간의 교감이 있지 않았냐라는 분석도 오늘 불출마 선언 이후에 쏟아졌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이제 본인 아버지 관련 SNS 올리고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불출마 시사하는 발언. 사실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꽤 목소리를 높이던 때 장제원 의원은 아시는 것처럼 본인 지역구에서 관광버스 90대, 지지자 4천여 명을 동원하는 세과시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장제원 의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어렵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삽니다. 할 말 하고 삽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저는 제 할 말 하고 삽니다. 그래서 좀 많이 역풍도 맞지만은 여러분 저도 40살 때부터 어린 나이에 정치를 하면서 벌써 15년입니다. 15년 동안 많은 어려움도 겪고 풍파도 있었고 요즘도 장제원이 뭐 험지 출마하라 하셔서 항상 제가 16년 동안 걸어왔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부산일보 인터뷰에서는 이런 내용까지 있네요. 김기현 대표 체제 이후에 총선이 다가올수록 지지율이 상승이 안 되면 당연히 이런 요구가 나올 줄 알았다. 아까 이현정 의원의 말씀까지 종합해보면 글쎄요. 뭐 2, 3주 전 최근 혹은 뭐 그전부터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많은 숙고를 장제원 의원이 했을 수 있다. 이제 다만 당시 세과시를 했던 관광버스나 뭐 지지자들 보여놓고 이런 것들도 일단 떠밀리듯이 본인이 불출마할 수는 없고 조금 더 명예롭게 출마할 시간을 달라 뭐 이런 불출마 달라 뭐 이런저런 해석들이 좀 있었어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장제원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한 것이 본인은 구국의 결단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저는 어찌 보면 사필 기정이라고 봅니다. 이 정부의 지금의 현재 지지율을 그럼 만들어낸 건 누군가요? 그 일조를 물론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큰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은 예. 장제원 의원 등 소위 말하는 우리가 뭐 윤핵관 아니면 이 정부를 출범시키고 어쩌면 조각을 하고 그다음에 당내에서도 어떤 이러한 그 인사들 임명직이라든지 아니면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저는 장제원 의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러한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어떠한 이러한 불출마 선언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어떤 사필 규정이라고 보고요. 예. 저는 어찌 보면 우리가 화면에서 보듯이 마지막 버스 92대를 동원해서 4천여 명이 넘는 어찌 보면 본인의 지지자들을 데리고 그 앞에서 했던 말 등은 정말 우리가 이제 지금 다시 되돌아보면 그때가 거의 불꽃놀이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러한 불출마 선언은 저는 장제원 의원이 정계 은퇴한다고는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잠시 쉬어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의 어떤 정치 인생을 연장하기 위한 하나의 오늘 선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예. 뭐 본인의 뜻은 뭐 충분히 알겠고 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떤 뭐 그게 당연한 책임이라 생각하지만은 뭐 이런 것이 어찌 되었든 간에 국민의힘의 어떤 혁신의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혁신이 돼야지 민주당도 거기에 자극받아서 더 발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면 저는 뭐 책임질 뿐이 책임은 졌다 그렇게 봅니다. 나를 밟고 총선에 꼭 승리해달라라는 얘기가 오늘 장제원 의원 얘기 핵심이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물론 뭐 최근 3, 4주 전쯤에 장제원 의원이 여러 숙고 끝에 결심을 어느 정도 하는 거고 대통령실에 어제 본인의 불출마 뜻을 전달한 걸로도 보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친윤 핵심 가운데 핵심입니다.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 캠프의 상황실장으로도 일을 함께 하게 됩니다. 윤석열 지검장님, 네. 무척 뵙고 싶었습니다. 직접 뵈니까 후덕한 느낌도 나시고 아까 그 티타임 할 때 보니까 좀 부드러우시기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대변인 할 때 우리 윤석열 지검장님 하도 욕을 해가지고요. 욕하다가 정든다고 제가 혼자 정이 들었나 봐요. 우리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시고 또 이번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성사시켜준 우리 장제원 의원께 제가 이 마이크를 좀 넘겨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후보께서 어려운 결심으로 정치권에 나왔을 때 그 과정을 지금까지의 과정을 잘 지켜본 사람입니다. 성공한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겠습니다. 우리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하고 우리 이수정님하고가 이렇게 소통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대통령실로 모셔다 드리고 여의도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요. 또 한 번 백의종군의 길을 갑니다. 이번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공직인 국회의원직입니다.
최병무 의원님, 사실은 인수위 때 당선인 비서실장도 공식 대변인 브리핑, 제가 인수위 대변인 브리핑보다 대통령이 직접 비서실장을 장지원이라는 언급했던 거 기억도 나고, 꽤 돌이켜보면 윤 대통령 정치적 분기점, 고비마다 장지원 의원이 옆에 있긴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뭐 단일화 문제 여기에도 관여를 했었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상황실장하고 이제 아들 문제로 사실은 상황실장을 그만두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당선인 비서실장. 근데 단순히 그냥 비서실장의 직책뿐만이 아니고 조각이나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 같은 데에 이 구성에도 관여를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권성동 의원이나 뭐 윤한홍 의원과는 정말 급이 다른 그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임 문제도 지금 와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비판적 견해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배후에 다 장제원 의원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권한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중에 그에 따른 잘못됐을 때의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장제원 의원은 이제 본인이 지금 이렇게까지 오고 총선 4개월 앞두고 여권이 위기라고 하는 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만큼 지난 1년 6개월 정도의 장제원 의원이 그 행사했던 권력의 크기가 큰 만큼 지금 책임의 크기가 커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뭐 혁신의 신호탄이 돼서 장제원 의원이 뭐 이선으로 물러가고 이제 총선에 불출마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제 그 뭔가 그 혁신에 앞장서는 듯한 그런 모양을 이끄는 것. 이에 대한 일반 국민 여론의 평가 뭐 이런 것들은 저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병무 의원과 설주현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찌됐건 이걸 높은 점수를 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으니까 개국공신 혹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 한 명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은 맞지 않냐라는 부분을 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총선 출주마 사실 돌고 돌아서 2011년까지는 꼭 가지 않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 징계로 당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장제원 의원을 지목하면서 윤핵관 했었으니까 당시에 백이종군 그리고 여러 얘기가 또 나오니까 김장년대 내용이 나오니까 어떤 임명직 당직 또 많지 않겠다. 여러 가지 또 장제원 의원 본인 스스로도 고비 때마다 좀 한두 발 물러서는 일선 이선 후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의 친윤 혹은 윤핵관 프레임 이준석 전 대표가 그걸 만들어 놓고 장제원 의원이 좀처럼 본인 스스로는 명확히 뭘 잘못했다고 할 수 없지만 이 프레임에 갇힌 것도 있는 거다. 이현정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이제 18대 원래 이제 부친이 국회의원, 국회 부의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구에서 이제 18대 때 출마에 당선이 됐다가 19대 때는 불출마를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이제 20대 같은 경우는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21대 지금 이제 당선이 돼서 국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핵심적인 측근이었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준석 대표와 대통령의 갈등 이제 그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두 차례나 이 전 대표가 이제 가출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그건 결국 그렇다 봐요 저는. 자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이 뭔가 당 대표로서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제 그 자체가 안 되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대통령의 핵심 실세를 이제 공격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 또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결국 이제 대통령에 가장 가까이 있던 장제원 의원을 타켓으로 공격을 했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어떤 이 당 대표직을 물러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역할을 한 게 아니냐. 당시에 이제 당내의 어떤 의원들이나 여기에 상당히 이제 그 세력을 형성을 해서 이 전 대표를 어떤 당 대표직에서 끌어내리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거든요. 결국은 이제 권력의 어떤 핵심에서 권력의 2인자 자리를 놓고 서로 간의 어떤 다툼을 벌인 거죠. 그 싸움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이미 한 차례 물러나 있었고 그 상황을 이제 이 장제원 의원이 이제 차지하고 있었던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윤핵관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계속 공격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잘 됐으면 저런 공격 자체가 이제 그렇게 먹히지 않았겠죠. 그리고 뭐 정부도 잘 됐으면 모르겠지만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그 프레임 자체가 사실은 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사태를 촉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정기 은퇴는 아니고요. 뭐 장제원 의원의 앞으로 이번 총선 불출마하고 뭐 여권 내부에서는 차기 이제 부산시장 도전안에 뭐 이런저런 얘기 설도 있는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이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건 없으니까 그건 좀 추후에 지켜봐야 되는데 이런저런 차기 행보 얘기까지는 그것보다 일단 오늘 불출마 선언에 많이 무게를 둘 수밖에 없고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제원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나왔고 장제원 의원과 한동훈 장관 관련 일화도 하나 있는데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장제원 의원이 과거 인수위 때 뭐 이제 본격 취임을 준비하기 전에 법무부 장관 조각 인선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얘기를 나누다가 윤 대통령이 직접 장제원 의원에게 한동훈 장관 한번 만나봐라 해서 한동훈 장관 문재인 정권에서 피해 많이 봤다. 수사를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다. 이런저런 조언까지도 아마 공유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당시에는 사실 윤 대통령이 이제 가장 믿고 가까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장제원 의원이었죠.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왜 그렇게 윤 대통령이 장 의원을 신뢰했는가와 관련해서 뭐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장제원 의원은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그런 대안이 어떤 것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를 제시를 한다는 거죠. 그냥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윤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보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사안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딱 제시를 하는 이러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장 의원을 굉장히 신뢰하고 가까이 뒀다. 뭐 이런 얘기가 당시부터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 워낙 뭐 상황실장도 맡고 비서실장도 맡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각 과정 이런 거에도 그 관여를 좀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 뭐 얘기도 당연히 했겠죠. 여러 가지 하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또 윤 대통령이 워낙 믿고 있는 그런 검사였으니까 과거 수사하던 시절 얘기 이런 등등 하면서 이제 장 의원이 또 만나본 그런 얘기도 했을 것이고 이 안철수 의원과의 단일화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 장 의원의 그 매형 집에서 주로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윤 대통령이 가까이 믿고 하는 그러한 관계였었죠. 물론 중간에 뭐 잠깐 그 대통령실의 정무 라인이 바뀌면서 그때 장제원 의원의 책임론 이런 것이 제기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신뢰관계는 좀 계속해서 유지가 돼 왔지 않나 이렇게 좀 평가합니다. 사실 내 신호탄이 될 수 있느냐.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다. 나를 밟고 내년 총선 승리해라. 뭐 이게 오늘 장제원의 핵심 메시지였는데.